지방 부동산은 어찌 될까요? 투자를 했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원주, 강원도, 원주, 구미, 울산. 지방은 지방 자체가 어디인지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지방도 양극화 시장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일단 올라갈 놈은 올라가고 안 올라갈 놈은 못 가고 이런 시장이 될 텐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같이 이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들은 지금 전세가 울산도 제가 알기로 엄청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곳들은 어느 정도는 밑단까지도 퍼집니다. 사실 울산은 투자 수요가 가서 먼저 올려놓은 느낌도 있지만 전세가 없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괜찮을 거고 구미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적으로 실수요 기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기반 산업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그가 너무 안 올랐고 앞으로 그 공급이 없으니까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올려놓는 느낌이 좀 있는데 이거를 실수요자가 구미 같은 경우는 다 받아줄 수 있을지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에요. 구미 같은 경우는. 시기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언제 들어가셨는지.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원주. 그다음에 원주. 원주는 그간 많이 안 오르긴 했는데 그래서 거기도 투자자들이 들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성지죠, 성지. 근데 사실 좀 물음표입니다. 원주 같은 경우도 지금 기업 도시가 일단 기반을 잡아야 되는데 네. 기업 도시가 아직 입주율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벌써 기업 도시 입주 시작한 지가 몇 년 됐거든요. 근데 아직도 100% 입주를 채우지 못했고 사실 제가 기업이라도 원주에 뭐 제2영동 고속도로 뚫렸다고 해서 뭐 잠시나 가까워졌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인프라 끌어오기가 힘들어요. 거기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되지 않나 원주는. 어떤 물건이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뭐 다 안 됩니다. 뭐 다 그건 좋습니다. 아니죠. 이건 아닌 원주도 메인 입지의 신축 같은 경우는 괜찮겠죠. 더샵도 일부는 미분양 났고 일부는 조기 완판 됐잖아요. 조기 완판이란다. 미분양 상태에서 제일 빠르게 완판되고 이렇게 좀 달랐잖아요. 온도가.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 자체로 봤을 때는 그래도 세 지역 중에는 울산이 좀 안정감이 있고 나머지 두 도시는 좀 애매하다. 그래서 기준점을 삼으실 때 전반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이제 투자자가 들어가기에 좋은 곳들은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봐도 여기는 실수요자보다는 투자자들만 들어온 것 같다. 그런 지역들은 앞으로 버티기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버티기 힘들 가능성이 높고 그나마 좀 숨통을 틔워준 게 지방 비규제 지역 2주택 취득은 취득세를 기존 취득세율로 가겠다라는 게 조금 풀어줬던 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하나 지방에 있는 거 하나 할 수 있는데 그 지방 거를 구축으로 하는 것보다는 좋은 거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좋은 것들이 아닌 이상은 최대한 지금 털 수 있을 때 터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세 개. 원주, 구미, 울산 갖고 계셨던 분이 원주 네. 더샵이네. 더샵이면은 몇 차인가 따라 또 더샵이네. 더샵도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긴 했어요. 사실 미분양 물량은 투자자들이 많이 잡긴 했는데 입지가 나쁘다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입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괜찮은데 네. 실수요자 게다가 신축이 지금 기업 도시 외에는 이게 원주 더샵이 무실동 근처지 않았나? 무실동 자체가 원주에서는 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입지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몇 단지인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아파트 주택 규제라 부동자금이 상가나 수익형 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건가요? 상가나 수익형 쪽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지금 분위기가 감지는 돼요.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그냥 평범한 상황이 아니라 어떤 변수로 인해서 지금 이쪽으로 쏠리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어떤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그럼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이 환경이 풀리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과연 내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규제가 있으니까 그나마 오피스텔 취득세 그렇게 비싸지 않고 싸니까 사겠다라고 살 텐데 그럼 이걸 나중에 누가 받아줄까요?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울산이나 뭐 이런 데 말씀드릴 때도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간 데는 힘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게 그 전에도 똑같았어요. 그 투자자들이 구미나 원주나 이런 데 들어간 건 그때 당시에 변수들 때문에 환경이 그렇게 조성돼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환경이 바뀌니까 지금 어떻게 됐죠? 아무도 안 들어가잖아요. 네. 똑같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런 거로 봤을 때 사실 상가도 저는 조금 애매한 게 수익형 상가 같은 경우도 코로나도 있고 앞으로 오프라인 시장이 저는 얼마나 더 탄탄하게 그런 특히나 유통 쪽 같은 곳들이 얼마나 맞출지 사실 물음표예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그리고 그동안 상가가 올랐던 거는 금리가 지속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금리가 더 내려갈 캐파가 거의 없죠. 그러면 내려가야지 상가도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이 더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 라는 부분도 좀 물음표고 투자 그나마 피해갈 때는 그쪽인데 그거를 투자로 추천드린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
예, 김종일 대표님이 상가 예. 토지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박혜성 대표님 지식산업센터를 하시는데 다 수익형이잖아요. 예. 토지 빼고. 일단 분위기 자체는 되게 쏠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맞아요. 굉장히 네. 많이 쏠리고 있는 분위기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걸 좋다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를 제가 포착한 것까지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하시면 안 되죠. 상가 같은 경우는 하려면. 그 전에 관심이 없을 때 하셨어요. 남들 주택 볼 때 했었어야죠. 지금 그러면 상가는 결국에는 좋은 애들만 살아남을 텐데 좋은 애들은 남들이 봐도 좋은데 과연 그 경쟁을 뚫기가 더 어려워진 시장이라 사실 봐서 좀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부산은 공급이 앞으로 넘쳐나는데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전세 매물이 없다고 하는데 갭 투자하신 분들 전세금 내줄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을 텐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실까요? 전세 매물이 없는 거는 전세 수요가 엄청 많다는 소리거든요. 공급보다. 그러면은 갭 투자하신 분들이 전세금을 어차피 수요자가 많으면은 내가 갑인데 떨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받아서 못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네. 대응하는데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 전망은? 부산은 사실 공급 때문에 많이 못 오른 측면이 있어요. 다른 광역시들 대비해서. 그래서 저평가된 부분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많기 때문에 더 떨어지지는 않겠죠. 왜냐면 오른 게 그렇게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더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뭐 급격하게 상승할 거다? 라고 보기도 사실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려고 하면 계속해서 입주 물량 같은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프레셔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긴 오르는데 이렇게 수도권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장세는 안 일어날 거고 좀 오르려고 하면 입주 물량 한번 눌러주고 오르려고 하면 눌러주고 요런 모양새로 가지 않을까. 이제 더 떨어진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시장이 됐고 이미 벌써 반등 조짐이 작년 12월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부산은 다 투자자라고 보기에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실수요 물량들이 있어서 그리고 부산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에 크고 지형이 이렇게 산같이 돼 있는 곳들이 많아서 네. 사실 실거주자분들이 선호하는 입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아도 제가 알기로 이 입주 물량들이 다 입지 좋은 곳에 있는 입주 물량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입주 물량이 힘을 못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확 오르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확 오르진 않겠지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스무스하게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봅니다. 다주택 임대사업자입니다. 네, 저희 다 같은 에브리바디 적폐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중간에 팔고 나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마음이 조석으로 변하고 좌불안석입니다. 아마 다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하남에 구축 2개, 청량리 빌라. 저는 사실 3개를 팔아서 하나로 뭉치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네요. 셋 다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서. 뭐 어떤 위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하남에서 구축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남은 신도시가 들어간 지역인데 여기서 구축이라는 게 매력도가 떨어지고 네. 청량리도 빌라기 때문에 재개발 이슈가 있을 만한 곳 아니면 터는 게 저는 맞다고. 지금의 양도세라도 불구하고 예. 털고 저는 합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네네네. 얼마나 오르셨을지 모르겠지만 적폐 주인공 다주택자입니다. 보유하기는 종부세 걱정이고 팔기도 세금이 폭탄이고 올해도 양도세가 연봉을 넘이 어이구. 그래도 정리를 해야 하나요? 2, 3년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임대사업자는 없습니다. 일단 부럽습니다. 이거는 개인 사정 따라 달라지셔야 돼요. 종부세를 감당을 할 수가 있으면 저는 홀딩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개인이고 개인은 종부세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 커버만 되면 저는 들고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물론 입지에 따라 선별은 해야겠지만 자기가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 체력에 따라서 이건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6월 말 법인 설립을 해서 법인 갭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규제 때문에 올스톱. 이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 법인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법인 전략 또는 다주택 전략. 법인은 1주택 정도는 취득하시는 건 괜찮다고 봐요. 네, 왜냐면 종부세 3% 정도거든요. 3%도 약하진 않지만 해볼만 하고 문제는 취득세죠. 취득세. 1주택도 12%니까 새로 하는 거 12%. 그래 맞아. 그때 방송 나갔을 때 했어야 되는데 법인은. 지금 와서 하는 거는 애매하겠네요. 취득세가 이미 12%로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법인은 포기하시는 게 버리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냥 다주택으로. 다주택 전략이 낫다고 보고 다주택도 지금 이미 1주택 보유 중이시기 때문에 저 방송에서 말씀드렸나요? 여기서 말씀드렸나요? 지방 취득세 지금 2주택은 예전이랑 똑같으니까 지방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고덕 국제신도시 전망. 고덕도 사실 안 올랐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좀 띄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제가 알기로 정책 터지고 나서 지금 평택
쪽도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평택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괜찮은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천안도 지금 많이 비싸잖아요. 신불당이는데 천안보다 평택이 어찌됐든 수도권에서 더 가깝고 게다가 평택 쪽도 지금 뭐 KTX나 다 이런 쪽이 다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천안보다 더 높은 위상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평택이. 근데 그 시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주변에 입주 물량, 물론 평택도 고덕이 제일 메인이고 주변에 좀 외곽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은 거긴 하지만 어찌됐든 입주 물량이 좀 있고 최근에 아직 실수요자분들이 거기까지 많이 정착하는 느낌은 아니라서 좀 시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한 10년 정도를 봤을 때는 평택도 천안 정도의 입지 정도, 위상 정도는 가지지 않을까. 어차피 천안도 삼성의 도시거든요. 근데 여기도 삼성의 도시거든요. 지방이나 외곽 지역들이 걱정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까 제가 울산, 원주 같은 거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거에 포함되어 있어요. 딱 사실 투자하실 때 여기가 메인 입지인지 아닌지 공부도 안 하고 투자하셨으면은 그거는 진짜 문제가 많으신 거니까 이제라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아니, 우리 TV 보신 분들은.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라 믿는데. 그 메인 입지라는 건 결국 실수요자들이 선택할 만한 입지. 지금은 이제 신축이면서 입지가 괜찮은 곳들, 그 지역에서 시주근접이 되는 곳들, 이런 곳들 위주일 텐데 그런 곳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저는 크게 걱정하실 건 없다고 봐요. 특히 뭐 지방 같은 경우도 그거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방도 실수요자분들이 움직일 건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다만 지방 중에서 공급이 많은 곳들. 제가 이제 지방이 문제 없을 거라고 말씀드린 거는 대부분의 지방이 이제 공급 물량이 거의 끝났어요. 부산이 좀 예외적이어서 공급 물량이 있을 뿐이지 나머지 지역들은 계속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분양사에서 공급을 많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은 지금 공급 물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신축이 드문데 신축이면서 입지까지 실수요자분들이 선호하는 입지면은 당연히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다만 구축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부분. 근데 그것도 구미같이 아예 기반 산업이 죽어서 수요도 죽은 상태에서 그런 지역의 구축이면 위험하겠지만 지금 수요는 어느 정도 거기에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공급이 아예 없다, 앞으로 절벽이다, 이런 것들은 구축까지도 저는 어느 정도 온기가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잣대를 가지고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게 메인 입지일지 아니면 투자자들만 들어왔을 입지일지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시고요. 사실 앞으로 투자자 수요에 의해서 그 집값이 올라갈 확률은 많이 낮아졌다고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자들도 추가로 한 채 취득세 그 일반세율 한다고 해서 싸다고 하더라도 좋은 걸 사지 이왕 하나 사는 거 이상한 거 살 가능성보다는 괜찮은 거 하나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